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내일 머사지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시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다 무난하게 상승으로 마무리됐죠. 시장 종목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하락이 조금 더 많았네요. 하지만 지수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주면서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1.2%로 가장 좋죠. 그리고 운수창고는 해운업종이 들어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해운업종도 괜찮았다. 은행은 카카오뱅크가 올랐죠. 그리고 정권업종도 좀 양호했다. 의료정밀에는 ST바이오센스가 간만에 좀 상승해주면서 이렇게 의료정밀 분야를 끌어올렸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이 약간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수는 많이 올랐죠. 그 중에 좀 가장 눈에 띄는 게 유통 부분에 이렇게 2.8% 올랐는데요. 이게는 세트리온 헬스케어가 포함되어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세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업종 지수가 많이 올랐다. 그 디지털 컨텐츠는 게임 업종 2.8% 올랐고요. 나머지 IT 소프트웨어 하고 반도체가 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락 상승이 이렇게 거의 반반 정도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지수는 올라갔지만 업종별로는 반반 정도였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상승 느낌을 많이 못 받는 장이었습니다. 금요일 지나서 이제 주말 끝나고 이제 월, 화, 수 지나면서 세계적으로는 지금 헝다 디폴트 위기가 가장 큰 이슈로 지금 대두되고 있죠. 그리고 미국장이 한 2%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쉬는 동안에. 오늘 야간에서 이렇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마이너스 한 1% 정도로 줄여준다면은, 저희 장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한 1% 정도 플러스로 끝난다, 미국장이. 그러면 저희 내일 장 시작할 때, 약간의 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헝다 디폴트를 리먼 사태하고 비교를 하시는데요. 리먼, 헝다.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리먼 사태는 일어난 게 아니라 일으킨 디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은 좀 자본가 세력들이 이 사태를 이불로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이렇게 잔존하던 위험들을 묶어가지고 본인들의 자본으로 풋옵션하고 선물 매도 포지션을 많이 잡아놓고 사태를 일으켜서 큰 이득을 취했죠. 그래서 검은 세력이 만든 사태가 리먼 사태이다. 그 리먼 사태의 가장 안 좋은 부분은 물론 은행이나 이런 좀 피해 기업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개인의 피해였습니다. 미국 개인의 피해가 좀 컸기 때문에 이것으로 전 세계 소비의 30% 정도를 차지하던 미국 시장 소비 위축이 가장 큰 위기였죠. 미국이 소비 위축이 되면은 전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된다. 그게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 소비 위축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시작했고, 개인들 회생 기능, 그리고 이때 직업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개인 구제 이런 것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무난하게 마무리되었던 사태였죠. 하지만 지금 헝다 사태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흥다는 뭐 부채 규모가 350조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 부채의 대부분을 중국 국영은행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채를. 그래서 실제적으로 땅도 중국 거고 이 부채 대부분도 중국 국영은행이 가지고 있고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개인의 피해인데요. 개인 분양받은 이 건물들을 분양받은 개인의 피해인데 이것들은 시기적으로 조금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흥닥으로 파산한다 그러면은 아마 국유화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 이후 국유화. 그럼 껍데기만 남은 흥다를 국유화해서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리스크가 커진 건데요. 이 국영은행들이 다시 대출해줘서 지금 짓다가 보류되어 있는 아파트나 상가 건물 등 빌딩 등을 다 지어서 분양하게 되면은 위기가 그냥 한 번에 다 해결되죠. 그리고 이 분양 후에 회수되는 자금으로 은행들 피해도 복구되고요. 개인 피해 복구되고 결국은 흥다그룹이 국유화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진핑 주석은 3년임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 및 인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이 사태를 크게 폭발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중국이 원하는 것은 흥다그룹의 파산이 중국 본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마무리되는 것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지수도 보면은 홍콩 지수는 크게 하락하는 반면에 상해 지수는 그냥 고만고만 보합 정도로 유지되고 있죠. 이게 흥다그룹이 상장되어 있는 홍콩 지수는 많이 빠지고 있고 상해는 상관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목요일날 장이 시작하면 어떻게 시작할지 좀 궁금한데 오늘 야간에 미국 장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1%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되면은 저희는 뭐 보합 정도에 이렇게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0.5% 이상 뭐 이 정도 무난하게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 만약에 미국이 1% 이상 더 빠진다 그러면은 저희 장도 크게 출렁이겠죠. 그러면 아래에 3050선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 선까지 박스의 하단까지. 그러면 좀 시장은 많이 출렁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만약에 많이 빠져서 시작한다, 빠져서 시작하고 더 빠진다 그러면은 중국 시장이 시작하는 뭐 10시, 11시 이 정도 시간 이후에는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많이 빠진다 장이 한 뭐 코스피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1.5% 이상 빠진다 그러면은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무난하게 0.5% 내외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일단은 관망. 그게 가장 좋아 보이는 작전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1.5% 이상 코스피가 마이너스로 빠진다 이럴 때는 매수기에 무난하게 뭐 0.5%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면은 그냥 일단은 관망으로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특이 종목 5종목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종목 최근에 좀 급등한 다음에 금요일날 좀 하락이 좀 컸죠. 한 5% 정도 마이너스로 끝났는데요. 지금은 당장 매수보다는 한 8만원 선까지 한 8만원대까지 이렇게 조정이 보이면 이때는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지금 동박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쇼티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박업체들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저는 일지 머티리얼즈가 가장 좀 좋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단기 눌림 한 8만원 정도까지 눌림이 완성되고 나면 이런 데서는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물론 8만원 선까지 밀렸을 때 이때 거래량이 좀 커지면서 이렇게 8만원 깨고 내려가면은 그 아래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한 76,000원 8만원을 깨고 내려가면은 76,000원 선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좋다. 8만원에서 지지받는 게 확인되면 있는 데서 매수 가능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DR 동일입니다. 이 종목은 알루미늄 박이죠. 동박도 쇼티지가 있지만 알루미늄도 지금 쇼티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금 업황이 지금 개선되고 있죠. 그 DR 동일은 지금 캐파가 올해 말부터 이제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지금 공영 증설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싼 가격이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에 한 60%까지 되돌렸습니다. 여기서까지 60%까지 되돌린 가격은 뭐 매수 가능 가격이 되겠습니다. 아래로 32만원만 깨지 않으면은 위로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손절을 한 32만원 정도 잡고 그 위에 가격에서 이렇게 매수하면서 조금씩 모아가면은 나중에 좋은 모습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너무 크게 급등해서 지금 당장 이렇게 매수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이런 데서 매수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매수해서 약간의 수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차전지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눌러줄 때는 눌러주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60% 되돌림 가격인 한 41만원 정도 내외에서는 매수 가능하다. (41만원) 선까지 조정을 받으면은 매수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소재 중에 가장 앞으로 이렇게 매출 규모나 이런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양극재가 가장 좀 유망한 종목입니다. 양극재 관련주들 에코프로비엠하고 뭐 다음 소개할 LNF, 포스코케미칼 이 세 종목이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종목으로 예상됩니다. 크게 성장할 종목에서 이렇게 단기 60% 정도 상승의 60% 정도 되돌린 부분에서는 매수를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앞으로 얼마나 이제 커질지는 여러분도 예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2차전지 소재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점프업을 한 상태라서 이게 단기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불안하지만 이 정도에서는 이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지지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 버리면은 다음 또 지지선을 찾아가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일단 눌림목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다음 종목은 LNF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단기 급등에 대한 60%는 지금 돌려놨죠. 이렇게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14만 5천원 정도가 지지되면은
다시 또 2차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LNF는 에코프로비엠 대비 여기서 이렇게 매물 및 물량 수화를 좀 많이 진행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조금 눌렀다가 갈 수 있으나 LNF는 단기간에 더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서 뭐 추격 매수하는 건 조금 위험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가격 14만 5천원 정도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이렇게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이 종목은 다른 양극재 업체에 비해서 이렇게 최근에 많이 오르지 못했죠. 이 종목은 앞에서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더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미리 오르고 지금 조정을 계속 받고 있죠. 이렇게 이 종목은 17만원을 돌파할 때 좀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한 16만원 정도는 분할로 매수를 접근해도 괜찮은 가격이다. 천천히 모아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큰 급등이 나올 것보다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좀 더 가다가 이렇게 17만원 뚫고 올라갈 때 큰 급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16만원대 근처에서는 뭐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LNF, 에코프로비엠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까지는 계속 추적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추적하면서 뭐 파동을 따라 파동 매수를 매매를 해도 되고요. 계속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고점에도 일부 팔고 내려오면 저점에 또 일부 사서 또 고점에 또 일부 팔고 이런 식으로 파동 매매를 하더라도 계속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내일 머사지 코너 종목들은 이틀 남은 거래일 그냥 저번 주 거 종목들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LG전자 그리고 SL, 서진시스템, 가온미디어,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이 5종목 그냥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손절가를 깬 종목은 없죠. 아직까지. 그래서 손절 깨지 않는 이상은 보유하면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좌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계좌 관리의 가장 핵심은 장기 종목을 한 60% 정도 비중을 담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기 스윙을 30, 단기 단타를 한 10% 정도로 이렇게 이 비중으로 계좌를 유지할 때 가장 좋은 수익률과 안정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 초보 투자자들이 장기 종목은 한 10% 이하, 중기 종목은 한 60% 정도, 단기 종목에 뭐 30%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훈련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주식 투자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지만 초보 투자자들은 이는 단기 단타 종목에서 수익을 내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중만 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나마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중기 종목, 단기적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뭐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꺾고 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중기 종목이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종목들은 제 경험을 비춰보면은 장기 종목이 가장
큰 수익을 가져두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장기 종목은 어떤 것을 해야 되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해당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성장해가는 종목을 골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2차전지, 아까 얘기했던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포스코 케미칼 같은 2차전지 소재주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죠. 지금 전환되어 있는 게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 5% 미만의 차가 나중에 뭐 90%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엄청난 수요가 예상되겠죠. 폭발적으로. 그래서 이 소재주들은 뭐 배터리 셀 업체에 비해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생산 캐파가 늘어나는 것보다 전기차 생산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단가 경쟁이나 이런 것보단 쇼티지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소재주들이 지금 출발이 여기라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2030년 정도로 보게 되면은 이게 오른쪽 우상향 되어 있는 모습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생기겠죠. 지금 파동이 한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실 겁니다.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고점이라서 불안하시겠지만 조정 좀 받은 상태에서 이런 데서는 매수 가능 위치가 된다. 그리고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손실을 입을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꼭대기 여기서 팔면 되는 겁니다. 2030년에 잡았던 게 지금 2030년 정도 되면은 전기차가 내연기관하고의 한 5대5 정도 비율로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30년 잡은 거고요. 더 길게 한 뭐 40년이나 한 50년 정도까지 걸고 하면은 여기보다 훨씬 더 큰 수익률로 보답을 하겠죠. 그래서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꼭 사놔야 되는 종목인 건 확실하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뭐 조정 받을 때라도 아니면 더 높은 가격에서라도 일단 사야 되는 종목은 확실합니다. 어떤 타이밍에 살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장기 포트에 포함시켜야 될 첫 번째는 2차전지 소재주,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케미칼 이 세 종목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 장기 종목으로 유망한 업종은 저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도 생활에 쓰여지는 모든 거리 뭐 장비나 기계나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반도체가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이제는 예전에는 뭐 TV에 그냥 TV 기능 그냥 브라운관 역할만 했다면 지금은 스마트 TV로 다 바뀌어가고 있고요. 휴대폰도 점점 더 기능이 복잡해지고 있고요. 차도 이제 뭐 자율주행 쪽으로 가게 되면은 엄청난 양의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시스템 반도체도 우상향하는 종목이다.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갈 종목인데 어디에 언제 들어가냐가 중요한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에서 저는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DB 첫 번째가 DB 하이텍, 두 번째가 한미 반도체. 일단 두 종목을 좀 저는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뭐 흔들리고 수익이 좀 안 좋을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 장기 업종으로는 안티에이징, 미용 시술 기기 이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령화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이어질 것이고요. 미용, 안티에이징 쪽의 관심은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업종의 대표 종목으로는 클래시스,
두 번째가 제이시스 메디컬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컬. 이 두 업종을 저는 두 종목을 매우 좋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클래시스는 지금 매수 가능 정도 위치까지 내려왔네요. 이렇게 지금 상승분의 중간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죠. 그럼 이런 데서는 분할로 매수 접근하면은 매우 좋은 모습이다. 제이시스 메디컬은 상승에 비해서 지금 조정을 좀 적게 받은 상태인데요. 물론 단기적으로도 접근 가능한 위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조정 받아주면은 이런 데서는 7,000원대까지 내려오면은 매우 좋은 모습이지만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혹시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지금은 분할로 매수 접근 가능한 위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포트를 구성할 때는 업종은 최소 3개 정도 업종을 나눠야 되고요. 종목으로는 뭐 한 5개 정도 종목이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뭐 물론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4개 종목, 최소 3개 종목 이상은 담아야 됩니다. 이게 한 종목 뭐 한두 종목 가지고 끌고 가기에는 이게 장기 레이스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종목마다 이렇게 파동이 생기고 이 파동에 역사이클로 걸렸을 때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손실이 커지는 종목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커버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최소 3종목에서 5종목 정도 분할 분배해서 이렇게 매수해 놓으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 올라가는 종목 상세에 대해서 이렇게 점점적으로 평균 가격이 이렇게 포트의 평균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는 원리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장기 포트를 일단 구성해 놓는 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물론 그 매수 타이밍은 종목마다 틀리겠죠. 종목마다 매수 타이밍이 잘 정해서 이렇게 장기 포트를 구성해 놓고 나머지 자금으로 이렇게 중기 수익 종목은 또 따로따로 이렇게 해당되는 종목마다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매수하는 게 유리하고요. 단기 단타 종목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오히려 초보자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괜히 이거 급등락하는 거 이렇게 건들면은 오히려 손실만 좀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단기 급등주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 마음이 이렇게 장기 종목에 대한 애정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단기 쪽으로 많은 비중을 싣게 되죠. 결국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는 계좌가 이렇게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추가하는 종목들을 위해서라도 단기 단타는 최대한 적은 비율로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초보자들은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소 중기 스윙 정도 이상만 하는 게 좋다. 오늘은 계좌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한 3일 쉬었다가 목요일 내일 장을 시작하게 되면 아까 대응 방법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한 1.5%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이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은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유리하다. 매수 기회.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한 0.5% 정도 내외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관망이 유리합니다. 물론 이건 전체적인 시장 관리고요. 종목에 대한 대응은 제가 종목에서 설명했던 대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연휴 다 끝나고 이제 목요일부터 다시 새로운 주식시장의 시작을 알립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